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방학 기간 동안 독서 혹은 독후감 가치가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위인 마리 퀴리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2020년 우수과학도서로 선정된 책이기도 하고 2020년 볼로냐 라가치상 논피적 부분 대상 수상자이기도 하는 작품입니다. 어렵지 않은 글, 많지 않은 분량이 누구나 쉽게 이 책을 이해할 수 있고 글 내용을 잘 설명해주는 사파가 매우 인상적인 책이에요. 어른인 제가 읽어도 가슴이 훈훈한 교훈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줄거리를 살펴보고 간단한 감상평을 언급해 보도록 할게요. 마리 퀴리의 어릴 적 이름은 마냐입니다. 마냐는 스크워도브스키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바르샤바에서 물리학과 수학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백과사전이라고 할 만큼 아는 것도 많은 분이셨는데요. 주말마다 남매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마냐는 아버지 서재에 있는 광물 표본과 물리학 실험도구 등을 보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학교에서 쫓겨난 후 가정 형편이 안 좋아져서 마냐는 집안일을 많이 거들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불행인 것은 1876년 첫째 언니 조샤가 티푸스라는 병으로 세상을 떴고 2년 뒤 남매의 자상하며 항상 뒷바지를 하셨던 어머니마저 영원히 떠나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둘째 언니 브로냐가 가정을 대표해서 살림을 꾸렸다고 합니다. 언니 덕분에 마냐는 고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을 했지만 폴란드에는 여자가 다니는 대학교가 없었다고 해요.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외국에서 공부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평소 남들을 가르치고 싶어 했던 마냐, 의사가 되고 싶어 했던 언니 브로냐는 가정 형편 때문에 쉽사리 외국으로 유학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냐는 먼저 언니가 프랑스에서 공부하는 동안 돈을 벌어 언니를 뒷바라지하고 나중에 언니가 취업을 하면 마냐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먼저 유학을 먼저 떠나고 마냐는 폴란드에서 가외와 가정교사로 돈을 벌고 언니를 뒷바라지하죠. 틈틈이 공부도 하면서 말이죠. 참 대견합니다. 언니가 떠나고 5년 뒤 언니는 의사가 되었고 마냐에게 같이 살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마냐는 프랑스 소르본 대학 과학사학위 과정을 등록하게 돼요. 그때 등록한 프랑스 이름 마리 스크로도브스카라고 합니다. 마리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요. 유학생으로서 정하기 어려웠을 텐데 결국 물리학 학사학위는 1등으로 수학학에서는 2등으로 이렇게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1864년 마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피에르 퀴리. 이미 여러 업적을 세운 과학자였는데요. 서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일까요? 1895년 7월 26일 프랑스에서 그들은 결혼을 합니다. 과연 이 부부는 서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감으로써 과학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참으로 궁금하죠? 그 당시 X선과 같이 물질을 통과하기도 하고 빛이나 전기 없이 오랫동안 남아있는 선을 방출하는 우라륨에 마리는 관심을 가집니다. 물리학 박사학위로 우라륨이 퍼뜨리는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지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되죠. 그 시작은 외양간 같은 마리의 실험실에서 우라니나이트를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피에로와 마리는 암석을 나르고 펄펄 끓는 검은 액체를 저으며 금속 원소를 분리하는 작업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막노노이라고 여길 만큼 힘든 연구였지만 결국 1898년 7월 18일 마리와 피에르는 새로운 금속을 발견하게 되는데 마리는 조국 폴란드를 연상시키는 폴로늄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폴로늄은 우라륨보다 400배 강한 방사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1904년에는 폴로늄보다 100배 강한 방사능을 지닌 라듐을 분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마리와 피에르는 라듐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특허를 신청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인류를 위해 쓰도록 연구 결과를 세상에 공개합니다. 참 멋있는 부부입니다. 이로 인해 1903년 부부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마리는 최초로 노벨상을 받은 여성이 되었습니다. 부부는 유명인이 되었고 항상 기자들이 따라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남편 피에르 퀴리는 1906년 4월 19일 검은색 우산을 쓰고 있던 그는 달리던 마차를 보지 못하고 치여서 사망하게 되죠. 피에르가 일하고 있었던 프랑스 소르본 물리학과 교수직을 마리가 제안받자 그걸 수락하게 됩니다. 이 또한 여성 최초로 프랑스 대학 교수가 되었다고 해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마리 퀴리가 노벨 화학상을 수상받았다는 소식이었는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또 노벨상을 받은 것은 마리가 최초였다고 합니다. 제가 몰랐던 마리 큐리의 과학 분야 이외의 업적이 있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수술할 때 필요한 방사선 검사 장비와 차량을 전쟁 지역에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방사선 전문가를 길러내는 데 큰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걸림돌이 있을 때마다 유명한 과학자 타이틀로 난관을 헤쳐나왔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구한 사람만도 100만 명이 넘었다고 책에서 언급하고 있네요. 대단하죠? 전쟁이 끝나고 드디어 라듐 연구소에서 연구와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37년 7월 3일 마리 큐리는 남편이 있는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35년 동안 방사능에 노출되었기 때문이었죠. 정확한 병명은 고열을 동반한 재생불량성 비열이었는데, 장기간 방사 노출로 골수가 제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으로서 최초의 노벨 수상자, 최초의 2번의 노벨상 수상자, 최초의 프랑스 대학 여성 교수, 그리고 러시아 식민지였던 고국을 떠나 이방인으로서 이룩한 업적은 여성으로서, 이방인으로서 과학 중심에 선 마리 큐리가 더욱 위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 당시 힘든 상황과 여건에서도 묵묵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녀의 태도에 저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부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꼭 이 책을 사파와 함께 읽어보길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